그 대한민국을 거꾸로 가기 위한 네. 그러니까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한 옥중 정치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그 직무를 계속하려고 하는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대통령 권한도 행사가 아니고 제왕적 권력을 계속 행사하고자 하는 네. 그런 옥중 정치하고 조국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께서 바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정치 세력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예. 공교롭게도 이제 이 같은 이 자유의 몸이 아닌 이 그런 상황이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을 총칼로 억누르려고 했고 야당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던 자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그리고 개혁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네. 검찰의 반동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피해받았던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순순히 응했던 분과의 이 비교는 좀 오불성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분이 그 시간을 감내하시는 그만큼 잘 감내하시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책에서 보면은 맺은 말 네. 마지막에 보니까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이 구속된 날 새벽에 네. 썼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날 마무리하셨죠. 공교롭게도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상처를 핥으며 부러진 칼날을 벼릴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만들 것이다. 뭐 이게 네.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저는 대한 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자와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싹트게 하는 분의 이 비교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조국의 함성을 통해서 2024년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조국 혁신나 조국 전 대표의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조국의 함성. 네. 지금 이게 2위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좀 충격적입니다. 네. 1위가 진짜 윤석열을 응원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연설문이 그냥 저 연설문을 작성하는 이제 실무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실무진에 의해서 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이제 많은 이제 초안들을 이제 올라오면 네. 조국 전 대표가 그 한 땀 한 땀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말씀드렸던 아까 용기 네. 그리고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를 한순간 한순간 다 거기에 투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스쳐 지나간 연설문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옥점회를 다시 네.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오늘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 보면 한 가족이 다 도륙당한 상황에서 다시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에 대한 생각이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은 이제 국민과 이제 국가를 제대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한 지식인의 이 고뇌가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조국의 전체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이니까 사료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조국의 네.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담겨 있는 거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민정수석 때 그 저 봤던 조국과 정치를 선언하고 나서의 조국의 모습이 잘 오버랩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저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지금 시기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그 금도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모습, 않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는 네. 예,
그런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의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 기본적인 이 모습은 그대로 남겨두되 정치인 조국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전의 책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국 함성의 책은 그렇게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때 우리가 봤던 네. 3년 너무 길다 그 구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육성으로 각 도시를 돌면서 네. 시민들을 만난 그 뜨거운 현장 그게 아마 떠오르고 네. 그 모습이 진짜 계속 겹쳐 보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꼭 어쩔 수 없이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예. 없이 그런 형태로 연설을 할 수밖에 오히려 예. 없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한 저도 민망했거든요. 뭐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육성으로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이제 연설이 쭉 하는 연설이 아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만 맞아요. 견해를 밝힐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예, 맞아요. 연설이 아니었죠. 아주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그 선거 때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날개를 펼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말들이 많았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언론 방송 인터뷰만 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최소화하자. 목이 어떻게 남아나겠느냐. 그때 저는 고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그 선거에 나왔는데 네. 국민들을 더 많이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태도 자체를 국민들이 바라보실 거다. 그러니 목이 좀 가시더라도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한 제가 좀 민망했는데 너무 쿨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너무나 큰 고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24년이 정리가 되고 또 되돌아보고 그때의 감동도 느껴볼 수 있는 네. 그런 책 조국의 함성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 이번에 이 조국의 함성 출간을 맞아가지고 옥중 서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내란 종식 헌정 회복, 정권 교체, 사회 대개혁 등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 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한 세력은 변함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네. 이들은 일치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막고 정권 대창출을 준비하고 있다. 내란을 자성하기는커녕 양변론을 주장하고 이재명 혐오를 유포하고 있지 않는가? 네. 대선으로 돌아가면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된다. 제가 갇혀 있으니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이게 좀 많은 또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알콩달콩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 사이에 네. 저들은 반동을 매일매일 획책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쓰신 거고요. 네. 그렇게 저는 보이고 정권 재창출 이후에도 아까 신발끈을 조여매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거 이후에는 좀 이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신 건 우리가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게 이제 확장을 한다면 이제 작은 차이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가야 될 큰 방향에 맞다면 그 작은 차이들을 서로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면서 확장하고 그러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대개혁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니신가 싶고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항상 뭐 대선을 보면 쉽게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항상 선거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IMF를 네. 겪을 때도 사실 1점 몇 %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선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꼭 함께해 주시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 조국 혁신당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도 지켜보겠고 이 큰 길에
정권 교체와 사회 대개혁,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그게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아마 이제 부인하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 길이 또 어떻게 그 레이스 그 연대의 함성이 어떻게 들릴지 계속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비슷한 뭐 네.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좀 예,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좀 인간적으로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이분이 왜 정치를 하기로 생각을 결심하셨는지 그 과정부터 쭉 지켜봤던 사람이고 네. 왜 짱돌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모습을 계속 들었을 때 정치로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가지셨던 분이 어차피 시대의 문제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던 지식인이 이제 정치에까지 뛰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2017년, 16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한 사람에게 다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저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성찰해야 될 선택 이런 선택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이로 비판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그런 모습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저로서는 이제 뭐 이 책이 이제 곧 집에 도착하겠습니다만은 네. 도착하자마자 밤을 새서서라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책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조국의 함성. 자, 지금 전국 서점에 가시면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바로 이제 구매를 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변인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또 네. 조국 전 대표 만나 또 이제 면회 또 언제 가십니까? 예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 밥값은 좀 하고 가야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얘기하시고 나서 뭐 결실도 걷고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그럴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좀 뭐 좀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가야죠. 네. 자주 뵙는다고 그냥 면회만 자주 왔는다고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을 하고 제 역할을 다 하고 저희들 역할들을 하면서 네. 빨리 뵙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